벌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다른 곤충들하고 틀려가지고 세 가지 삼위형이라 그래가지고 여왕벌하고 일벌하고 숫벌이 있죠, 그죠? 여왕벌은 산란을 합니다. 알을 낳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왕벌은 벌통 내부를 통치하고 벌을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러나 벌은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된 하나의 개체입니다. 하나의 무리라고. 여왕벌은 실권이 없어요. 아무 실권이 없고 모든 벌통 안에 그 모든 형태는 일벌들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여왕벌은 생식을 위해서 산란하는 역할밖에 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일벌들이 주도하여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여왕벌이 새로 탄생하는 것은 똑같은 알인데 그 자라는 과정에서 로얄 제리를 먹으면 일벌이 됩니다. 여왕벌이 되고 꿀과 화분과 물과 섞어서 식량을 주면은 그것을 먹고 자라는 벌은 일벌로 바뀝니다. 숫벌이 여기서 이제 짝짓기를 하게 되잖아요. 짝짓기를 하게 되면은 숫벌의 저정랑, 쉽게 말해서 우리 가장 쉽게 말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고환 있잖아요. 고환, 생식기가 몸속으로 빠져 들어가요. 여왕벌에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액 자체를 통째로 몸속에서 안게 되는데 이때는 그 연동운동이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걸 흡수를 합니다. 그죠? 흡수를 하는데 흡수를 하게 되면 뒤에 보면 하얀 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뭐냐면 생식기가 붙어 있는데 이것을 다른 숫벌이 가서 빼고 다시 짝짓기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왕벌의 성능이 우수하냐 우수하지 않느냐는 얼마나 많은 숫벌하고 짝짓기를 해가지고 뱃속에 정액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왕벌의 그 성능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한 4월달이나 5월달 가서 아주 좋은 그 번식기에 가서 짝짓기를 했을 때는 아주 여왕벌이 우수한 여왕벌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집으로 귀속하게 되면 3일 지나면 산란을 시작합니다. 벌박을 보면은 일벌박이 요거만 하면 숫벌박은 조금 커요. 큽니다. 그래서 여왕벌이 꼬리를 이렇게 집어넣고 힘을 딱 주게 되면 복부에 압력이 딱 가해지죠. 가해지면 몸에 있는 정액, 그러니까 정자, 그죠? 정자가 같이 짜지면서 자기 알하고 같이 교잡이 이루어지면서 배란을 하게 됩니다. 알을 낳게 되는데 숫벌방은 이렇게 크니까 배를 집어넣고 압력을 가해도 압력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자기 몸에 있는 단독 개체의 알을 여기다 낳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배체죠, 그죠? 정자하고 난자가 결합이 돼서 생산된 알이고 이거는 하나의 여왕벌의 개체밖에 낳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숫벌로 자라나게 됩니다. 예. 이렇게 변화 과정이 이렇게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면은 숫벌은 그 짝짓기 하는 데만 필요로 하죠, 그죠? 필요로 한데 숫벌의 수명이 얼마나 하고 여러분들 의심이 되겠지만 숫벌의 수명을 우리가 단정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을철이 늦가을철이 되면은 일벌들이 다 쫓아냅니다. 숫벌을 다 몰아내요. 필요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왕벌이 생산이 필요하다고 일벌들이 느낄 때는 항상 숫벌을 생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왕벌이 벌통 안에서 실종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대를 이을 수 없잖아요, 그죠? 대를 이을 수 없으니까 항상 숫벌을 생산을 해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여왕벌이 실종됐을 때는 벌통 내부에 일벌 알 있잖아요. 일벌 알에 방을 늘여 가지고 거기다 로얄 젤리를 품어줍니다. 그러면 여왕벌이 새로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봉을 하고자 할 때는 일벌들이 스스로 여왕벌이 될 수 있는 방을 만들고 산란을 하면 거기서 여왕벌이 태어나오지만은 갑자기 여왕벌이 실종됐을 때는 일벌 알을 방을 늘여서 로얄 젤리를 품어줘 가지고 거기서
여왕벌을 새로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꿀벌의 생활사를 한번 볼게요. 꿀벌들은 이제 태어나와 가지고 처음에는 노동을 하지 않죠, 그죠? 한 3, 4일 지나서 어린 벌들은 새끼를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로얄젤리를 굶고 새끼를 키우는 역할을 하고, 또 1년이 차면은 집안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약 15일 정도 되면은 외역봉이 돼서 바깥에 일을 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벌통에 벌만 있으면 꿀을 모으고 꿀을 뜰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우리가 벌을 배우고 벌을 공부하는 목적은, 우리나라는 미로는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죠? 아카시아 꽃하고 밤꿀하고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카시아 꽃이 필 때 조기 번식을 못 시키고 벌 개체수가 벌통 안에 유복만이 형성되어 있다면 나가서 일하는 벌은 적고 안에서 먹어 치우는 벌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벌을 배우는 목적은 뭐냐면, 최대한으로 꽃이 피는 시점에 맞춰 가지고 외역봉을 많이 길러내고 안에서 일하는 벌 또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식량을 먹는 벌은 줄여주는 것이 우리가 관리 방법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꿀을 제대로 뜰 수가 없어요. 밖에서 바람이, 습한 바람하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올 때는 꽃에서 꿀을 분비하는데, 동풍이 불거나 북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오면 꽃은 피어서도 꿀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아카시아 꽃이 핀다 그러면 그렇게 꿀이 들어오는 날은 2, 3일밖에 없어요. 나머지 날은 꽃에서 꿀을 분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2, 3일 만에 꿀을 최대한으로 많이 받아서 모아야 되는데, 벌통 내부 구조가 산란이나 육아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벌들이 외역할 수 있는 벌이 없고, 또 벌방이 전부 산란이 되어 가지고 빈방이었다면 벌들이 일을 해서 꿀을 갖다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꿀이 들어오는 시점에 가가지고, 자, 벌통 내부의 구조를 꿀을 채울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모양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벌이 산란을 하고 변화 과정을 매주마다 체크를 해가지고, 자, 이 시점에는 벌의 산란을 우리가 제한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죠. 어떻게 산란을 제한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왕을 바꿔가지고 그 왕을 교체시키는 그 시점을 통해 가지고 산란을 중단시킨다든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왕을 가둔다든지. 예, 그래서 우리가 벌을 정상적으로 잘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벌 한 통에 하루에 꿀을 다 채워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벌통의 꿀은 그냥 단계적으로 쭉 먹고 일주일로 열흘이고 보름이고 모여서 꿀이 찬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꿀은 하루 이틀에 결정이 돼서 다 들어오고 끝나고 말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시점을 놓쳐버리면 절대로 꿀을 뜰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벌은 자연계에 있는 곤충을 우리가 벌통에 이제 수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100여 통씩, 200통씩 이렇게 많이 놓고 벌을 키웁니다. 키우면 먹이 사슬이 없어지고, 먹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벌을 이제 이동을 하면서, 꽃 따라 이동을 하면서 벌을 키우잖아요. 키우는데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작년 묵은 벌집을 계속 쓰고 묵은 벌통을 계속 쓰고 함으로써 우리가 질병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책이 없어요. 근데 벌들은 항체를 형성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벌은 폐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간도 없죠. 간이 없으면 쓸개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문으로 해서 호흡을 합니다. 그죠? 기문으로 호흡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곤충하고 생태가 전혀 틀리고, 또 우리가 영양을 몸에다 저장할 때는 간에다가 저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밥을 굶게 되면 간에 있는 영양이 피 속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구리코겐을 저장했다가 구리코스라는 성분으로 변화시켜서 혈중으로 이렇게 내보내면서 우리가 배고픔을 견디지 않습니까? 근데 벌들은 영양을 저장할 거 없으니까 굶으면 죽어요. 바로 죽습니다. 바로 죽으니까 우리가 꿀을 채취하고 나서 여름에 장마철에 식량이 없으면 설탕을 먹이게 되잖아요. 대체해 줍니다. 그죠? 안 주면 벌이 죽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벌의 질병이 걸리지 않는 방법이라든지, 벌을 어떻게 관리해 가지고 우리가 벌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벌이 망가지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은 단계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야 됩니다. 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밀랍하고 프로폴리스가 나옵니다. 그죠? 네, 밀랍은 우리가 공예품으로 많이 만들어 쓰고 왁스로 쓰고, 이제 옛날에 그 저기 절에서는 이제 황초라 해가지고, 예? 그 저기 뭔가 임금님들 쓰는 그 즉에는 초를 쓰는데 황초를 썼습니다. 황초라면 누런 초란 말인데 그것은 파라핀이 아니고 순수한 밀랍으로서 이제 만드는 초거든요. 이렇게 쓰셨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예의 주시해야 될 것은 지금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프로폴리스입니다. 프로폴리스는 뭐냐면 나무가 상처를 입으면 나무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진을 내잖아요. 그 낸 진을 벌들이 그것을 물어다가 자기들이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벽을 쌓고 바르고 이렇게 수집을 해옵니다. 그리고 벌들이 산란을 할 때 벌방을 청소를 하잖아요. 청소를 할 때 반드시 프로폴리스를 발라가지고 다른 세균이 접하지 않게끔 예방을 해가지고 이렇게 산란하고 그들이 정식을 합니다.